안녕하세요. 직무고시 전력 품질 분석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이제 식혔다는 가정하고요.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하시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저희가 이제 8기가 제공해드리고요. 최대 32기가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빼가지고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사용하시거나 이런 USB 컴퓨터하고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USB 케이블로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바로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실 수 있죠. 네, 시간 설정은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엔터 누르시고 시간의 날짜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밑에 현재 날짜인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엔터. 그리고 이제 여기 값이 있으면 이렇게 1, 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은 제일 위가 시간분입니다. 이것도 위아래 컷을 이용해서 값을 바꾸실 수 있고 다 되셨으면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20초 안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다 이제 저장이 된 거거든요. ESC를 누르셔서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요 지금 단축키가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 요거 누르셔서 하시고 전격 전압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유상전류 클램프 유상전류 클램프에서는 항상 이 스마트 클램프로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커서를 움직여서 항상 스마트 클램프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전류 클램프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를 꼭 항상 좌우 버튼을 이렇게 돌리시면 여기 00 나와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오토로 나옵니다. 센서를 꽂았을 때는 여기에 이제 센서가 표시가 되고요. 아직 센서를 꽂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여기 이제 1차 전류, 2차 전류가 있는데요. 이게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1A, 1A거나 5A, 5A거나 2차는 무조건 5A겠죠. 숫자만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1대 1이라는 표시고요. 이렇게 되셔야만 됩니다. 이게 만약 매뉴얼로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시면은 측정 범위가 잘 안 맞죠. 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전류 클램프는 전류 센서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3개 있을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스마트 클램프가 아니고 NON이 논으로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중성전류 값이 연산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 제일 중요한 하나, 둘, 3개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전류 클램프가 있는데 4W는 3상4선이고요. 3W는 3상3선입니다. 그런데 변압기 2차 측의 결선이 3상4선인데 3W를 하시게 되면 전압이 오류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변압기의 2차 측 결선과 맞춰야 되고요. CT일 경우는 CT의 결선에 맞춰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60Hz로 맞추셔야겠죠. 둘 움직이셔서 좌우로 하셔서 60Hz로 하셔야 되고요. 결선하기 이제 다 이렇게 설정이 다 된 상태에서는 결선하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할 거는 4W로 할 거거든요. 220자로 되겠죠. 그래서 결선하기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전압 측정 프로브예요. 전압 측정을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이렇게 컬러가 되어 있는 이제 전압 프로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컬러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L1, L2, L3 해가지고 하나, 둘, 3개가 되어 있습니다. 288로 289는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얘는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성. 그래서 이제 색깔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맞춰서 코드를 이렇게 삽입을 하시는 거죠. 삽입할 때 주의하실 게 있으세요. 삽입할 때 이렇게 꽂으실 때, 꽂을 때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일부 고객께서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된 상태로 측정하시는 분인 경우가 조금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전압이 접촉이 안 좋아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밀어서 안 들어갈 때까지 밀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측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악어 클립을 깊이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마그네틱 프로브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볼트 같은 데 넣으실 때 좀 불편할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좁은 범위일 때는 마그네틱을 별도로 구입하셔서 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램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램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개가 제공되고요.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하셔서 4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3개를 사용하셔도 중성전류는 아까 NON이 논으로 놓으셔서 자동으로 연산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3개를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먼저 구입하시면은 저희가 나벨질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벨질을 이렇게 컬러 색깔에 맞춰서 얘도 이렇게 띠를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컬러를 맞춰놨죠. 그래서 맞춰놓으면 이렇게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이게 자동으로 탐색이 되죠. 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컬러가 일치되지 않으면 만약 바뀌었다면 여기에 오류가 되겠죠. 그럼 전력 측정값이 연산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L1은 I1, L2는 I2, L3는 I3에 일치해서 맞추셔서 걸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전류 클램프 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부하 방향을 가리켜야 됩니다. 부하가 이쪽에 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밑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게 해서 이렇게 클램핑을 하셔야 됩니다. 클램핑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이제 눌러서 이렇게 열어줘서 이렇게 넣고 놓으시면 안 빠지죠. 이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압 프로브 먼저 설치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색깔별로 해서 보통 L1이잖아요. L1이 A상, 쉽게 말씀드려서 R상이죠. 그래서 지금 RSTN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요. 현장 같은 경우는 이걸 절대 믿지 마십시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색깔 띠가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R상.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마그네틱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이제 스위치 같은데 좁은 공간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물론 RST 그 다음에 N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압은 연결을 해 놓는 거고요. 이제 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 센서는 연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화살표가 밑으로 가게, 부하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센서는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편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아까 말씀드렸죠. 화살표 방향.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순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세 개가 다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죠. 이렇게 하면 설치가 이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잘 설치가 됐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지금 잘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하나가 빠졌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하나가 빠지면 UL1에 X가 딱 나오죠. 적색인 표시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설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설치가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적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L1의 전압이 문제구나. 그 다음에 위상 U 시퀀스라는 거냐면 전압 순서입니다. 상 순서예요. RST상이 순방향이 1, 2, 3이 돼야 되는데 뭐 3, 2, 1이 됐거나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전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X가 나온 거고요. 1번 상에 공통적으로 지금 돼 있죠. 상도 없고 시퀀스도 그러니까 1번 전압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경계입니다. 예,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인데요. 측정 범위를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렌즈가 지금 현재 경계지역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네, X로 나온 거, 초록색, 적색으로 나온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결선에서 삼성사선이 변압기의 삼성사선인데 3W 해놨을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번과 3번이 만약 바뀌었다. 전류만 바뀌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클램프 모양이 되어 있죠. 전류가 문제 있다 이 말이고요. 위상에 요거 두 개가 지금 X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순서가 321로 나오죠. 자, 321로 나오면 아까 안 된다 했죠. 1, 2, 3이 나와야 됩니다. 순방향이 돼야죠. 모타가 그 역방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RST상이 순방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압은 지금 잘 돼 있는데, 전류가 321이니까 반대로 꽂아라 이 말이고요. 그건 뭐냐? 찌개니까 전류 센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번과 2번이니까 1번과 3번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바꿔라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경고 뜨는 거는 렌즈를 이렇게 애가 인시간이라고 지금 뜨는 거예요. 렌즈 변환 중인 거죠. 그냥 이렇게 되면 잘 돼 있죠. 만약 근데 전압이 만약 위상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시면 제가 1번과 3번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과 3번을 바꿨죠. 근데 지금 어디가 떴냐면 U 시퀀스, 그러니까 전압의 순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의 전압, 1번과 3번의 전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전압이 만약 제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220 나오는데 불구하고 X가 나오죠. 이럴 때는 아까 전격 전압이 설정이 잘못된 거고요. 전격 전압은 써 있는 거. 그 변압기에 표기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228로 되죠. 그리고 위상전력 클램프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오토로 놨는데 오토가 아니고 30A 제가 이제 300 이렇게 놔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류 센서는 최소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전류 센서는 1.5A 이상부터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1.5A 이상인데 불구하고 X가 나왔죠. 이거는 전류 측정 범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냐면 300A 레인지로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전류가 전부 다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I 시퀀스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돼 있지만 잘못된 거는 뭐냐면 설정 방법을 여기에 보면 전류 클램프 범위를 300으로 나 있는 거를 화살표를 돌려서 눌러가지고 저희가 오토로 놨어요. 오토로 놓고 보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레인지 전환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다 정확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부하 방향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화살표가 부하 방향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위로 가게 했다. 위로 반대로 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반대로 했더니 3번상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상이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상이 전류 센서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3개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자, 3개를 다 바꿨더니 위상이 3개가 다 나오죠. 아까 하나만 바꿨을 때는 하나만 나왔고요. 지금 3개를 다 바꿨더니 3개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X가 있잖아요. I에 R2, 3에 문제가 있구나 알고 있고 찌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류 1, 2, 3번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결승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X가 나온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값이 오류가 됩니다. 측정값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죠. 자, 측정하는 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초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측정하고 레코드가 있습니다. 측정은 우리가 값을 파워메타 기능처럼 1번적으로 전압전류 전력,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 적산 전력, 고조파, 플리커, 그 다음에 위상도, 온도나 이런 걸 측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온도는 온도 센서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3번에다가 꽂으시면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 전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눌러보면 UL, 그러니까 전압의 로드라는 거죠. 그래서 UL 부하 전압, 그 다음에 THD, 총 고조파 함유율이죠. 그 다음에 IL, 부하 전류, 그 다음에 THDI, 전류에 대한, 그 다음에 주파수.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1번상, 2번상, 3번상, N상. N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으로 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N산에서 나오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홀드, 잠깐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3에 보시면은 1, 2, 3, 그 다음에 N, 델타, 그 다음에 Y, 델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위상값으로 보는데 한번 눌러서 델타로 갖다 놓으면 그 상간전압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각상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돌아가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형을 보고 싶다 하면 F4를 누르죠. 여기 스코프라고 되어 있는데 F4를 누르시게 되면 파형이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나오고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 I라고 있는데 전압과 전류는 이렇게 해서 I로 놓으면 I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값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성간값으로 볼 거냐, 이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 채널별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을 확대 축소하려면 이 방향키를 눌러서, 방향키를 눌러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되죠. 그 다음에 좌우도 됩니다. 이렇게. 좌우는 딱 두 가지만 되죠. 확대 축소가. 이런 식으로 전류.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전압. 전압이 잘 나오죠. 컬러로 잘 표시되어 있고요. 확대 축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 미터라는 거 있거든요. 미터라고 써있죠. F4를 다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C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전력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 단축키가 있어요. UIF, PQS, 그 다음에 벡터, 하모닉이 있죠.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로도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복합된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전력 계산법이 모던 I145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력 기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P가 유효전력, N이 무효전력, S가 피상전력, PF가 역률이죠. 그 다음에 RST상, 그 다음에 토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Y계열선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한 번 더 누르면 T라고 나오죠. 복합된 기본적인 비기본 이렇게 나오는데 복합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불균형이 나오죠. 몇 프로가 부하 불균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합된 거인데 다른 값으로 보시려면 이 보기를 눌러서 기본적인 거, 비기본, 복합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벡터. 이제 누르면 이제 벡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VA가 나왔는데 값이라는 말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값으로 RMS 값이 나오죠. 217 볼트고 THD 값,
그다음 K값, DC값, 그다음 1차, 2차가 나오죠. A차. 밑에를 계속 누르면 이 차수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최대 50차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값으로 나온 거를 퍼센트로 보시고 싶다. 그럼 이 보기라는 거 있죠. F2 이거 누르셔서 밑에 있는 VA 되어 있는 거를 한쪽 누르면 퍼센트로 나와요. 여기서 퍼센트 값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는 바 그래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라고 되어 있는 거 F4를 누르게 되면 바 그래프로 나와요. 근데 이제 바 그래프에도 저희가 전압과 전류가 있죠. 위에는 전압, 밑에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채널, 2번 채널에서 N상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이거 확대 축소는 지금 현재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줄어들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누르면 그 각 차수에 대한 값을 보실 수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나는 밑에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한번 누르시고 누르시면 확 이렇게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벡터도 이렇게 하면 벡터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줄었다 커졌다가 하는데 지금 전압을 했으니까 전압만 그런 거고요. 전류를 누르면은 전류에 대해서 크고 작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전류고 어떤 게 전압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잘 위상이 맞아 들어갔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불평형을 누르면은 이렇게 불평형이 나오죠. 불평형이 전류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제 위에 거는 플러스 I 플러스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값이고요. 마이너스는 역상분. 위에는 정상, 역상, 영상분이고요. 그 다음에 I 마이너스가 불평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27.6%의 전류 불평형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러분 뭐 데이터 저장을 하시겠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현재 설정면 이 버튼을 3초 동안 누르시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보고서로 사용하실 수는 없는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현재 순간적으로 200ms의 그 값을 파형과 전압전류 파형이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이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화면에다 놓고 누르시면 현재 이미지 화면과 측정 파형들이 다 저장이 한꺼번에 동시에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레코더가 있습니다. 레코더는 이제 언제 사용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하루면 하루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1년이면 1년 동안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할 때 쓰시는 거고요. 우리가 직무고시라든지 EN50160, IE519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레코더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코더. 자, 요 제품은 E883은 이제 기본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레코더라는 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들은 메모리,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E885라는 제품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파형 레코더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어떤 값을 이벤트 값을 설정해 놓으면 그 값이 자동으로 캡처가 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기동전류,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전압들 자동으로 기록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E892는 뭐냐면 트랜시언트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노이즈 값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진단을 하신다든지 내가 어떤 트러블을 캐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는 2885급 이상을 쓰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반 레코더를 누르시고요. 제일 보면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하고 리미티드가 있어요. 리미티드는 제한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량이 한번 레코더를 누르면 뭐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런데 리미티드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25차까지 고조파를 저장을 하고 평균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장시간 사용할 때. 그래서 스탠다드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이라는 건 뭐냐? 내가 기록을 하는데 내가 1초로 놓게 되면 1초마다 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프 점이. 근데 이제 3초 놓으면 3초마다 점이 하나씩 찍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5초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뭐 5분.
예, 그 다음 1시간도 있는데요. 시간 단위로 하실 수 있고. 데이터량을 내가 뭐 하루 한다? 그러면은 뭐 60분에 한 번씩. 예, 놓고 측정하시는 게 데이터가 많지 않고 좋습니다. 근데 왜 60분으로 하면 1시간에 한 번 찍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되는 값을 측정하지 못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60분을 하셔도 1시간 동안 변화된 거를 얘가 200ms로 계속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최고값, 평균값, 최저값을 찍기 때문에 그 순간에 변화된 값도 다 기록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들 우리 직무고시를 하신다면 5분에 놓고 이벤트 포함해 놓으시고요. 온 오픈을 이렇게 조절하셔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오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을 수동으로 놓으시고 기간은 1시간 동안 하시겠다. 이거는 미니멈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FM대로 뭐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건 하루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 수용과에 하루 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전력 패턴이라든지 이상 요구를 잘 분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수동으로 놓고 1시간으로 놨어요. 만약 내가 야간을 하시기 쉽다. 퇴근을 하시고 야간을 하시려면 저하 버튼 누르면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시간을 내가 미리 사전에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자동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간은 1시간 동안. 근데 이것도 시간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즉 10월 30일 수동이 나왔죠. 수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작이라는 게 나와요. F1이요. 요거는 누르면 이렇게 G라고 표시되는데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있냐면 제가 5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5분이 지난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은 5분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노란색 대기 상태예요. G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기록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뀌었죠. 시작이 중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 여기 보면 누르기 전에 보시면 기간이 여기 딱 돼 있죠. 얘는 60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누르면 지금 경과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과 시간이 없어요. 중지를 눌렀어요. 중지 누르니까 얘가 멈췄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 초 단위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초로 놓고 한번 해보면 시작을 눌렀어요. 그럼 1초 후에 얘가 빨갛게 이제 변합니다. 여기 딱 메시지 나오고 바로 빨갛게 변했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경과 시간이 나왔어요. 8초, 9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내가 그러면 기록을 현재 얼마 동안 기록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쉽게 와서 여기서 내가 이 정도 됐다 하고 중지를 누르시면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권장 기록 사항, 그 다음에 이 가능한 메모리, 메모리 용량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자동으로 연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걸 제공해 드렸어요. 만약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제 슬롯이 컴퓨터에 없으시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꽂고요. 꽁무니를 살짝 두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들어가게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용하실 때 반드시 넣으면 잘 안 들어가요. 살짝 위에 들었다 내렸다 해서 쏙 들어가요. 그래서 USB 메모리 담겨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또는 제가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넣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CD를 CD롬에 넣으시고 이게 엔터 이제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내 컴퓨터에 RTVD를 선택하셔서 여기 이제 파워 이걸 또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여기 보면 한국어라고 있는 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모델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모델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뷰가 분석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이제 파워뷰는 32비트 컴퓨터 사양이 32비트인 경우 컴퓨터가 64비트면 64비트 여기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넥스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 하시고 그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피지컬 인스톨 이렇게 하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파워비를 설치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CD에 있는 파일은 이런 식으로 받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는 material.si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셔서 모델 한번 선택하시면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완료된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부착을 하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엔터 누르시고 피니시 누르면 완전히 이제 설정이 끝나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이제 바탕에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분석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요. 최초에는 설치가 되실 때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파워비 업데이트 확인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현재 있는 제품이 제일 최신형인지 아닌지를 검색해 주는 거예요. 예, 새 버전 업데이트 설치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새 버전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예 누르고 뭐 똑같은 게 있으면 예 하실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가 지금 다 됐죠. 종료하고 여기 보면은 파워비를 종료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시작합니다. 똑같이 좀 전에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버전 설치가 됩니다. 지금 다 됐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아이콘을 그래서 더블 클릭 다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메모리 카드를 넣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메모리 카드 넣은 다음에 아이콘이 3개 있는데 가운데 거는 USB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우측 거는 이제 컴퓨터에 직접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을 때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폴더를 지금 이제 요거 지금 입력한 게 SDH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확인. 하시면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데이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보고서를 사용할 때는 여기 보면 일반 보고서,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라는 거 가져오게 하시면 이렇게 갖고 오죠. 그리고 여기 일반 로깅 한번 여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 동작이라는 걸 들어가셔서 한국어 보고서 작성이라고 있어요. 한국어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좌측에다가 변압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변압기 이름이면 무슨 상사랑 예를 들어서 무슨 변압기 공장 1공장 변압기 용량이 있죠. 100kg짜리면 100kg짜리로 적고 보고서 작성하시면 이렇게 작성이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보시면 전원 측정 기록표, 전원 품질 측정 기록표, 날짜, 그다음에 여기가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값, 최대 전력, 역류 이렇게 쭉 측정한 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이제 여기서 삼상 불평형, 전류 불평형이 18.46이니까 적합이죠. 기준표가 요 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 이하면 적합, 초과하면 유지. 역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일 때 적합, 90% 미만일 때 유지. 이런 식으로 전력은 전력 설비 기준 이하면 적합, 초과되면 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적합이 떨어져서 얘가 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유지이면 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셔서 PDF 파일이라든지 HTML, 엑셀, 그다음에 워드 이런 파일로 변경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